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인사에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독립언론 제주의 소리가 예비후보들의 면면을 자세히 소개하기 위해 저 출마합니다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제주시 을 선거구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부상일 예비후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그래서 바쁘시죠? 그렇죠. 예. 그래요. 우리 부상일 예비 후보님의 국회의원 도전 벌써 4번째인데요. 반드시 국회의원으로 가야겠다는 의지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뭐 30대 초반은 아니고요. 예. 30대 후반에 시작을 했는데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이 직이 사실은 정치가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리더의 역할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미래 또 제주의 미래를 책임져야 되는 그 막중한 그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이유는 사실 그러한 제주의 미래를 여러분과 함께 설계하고 같이 만들어가겠다는 그러한 다짐에서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4년 전에는 현역이죠. 오영훈 의원에게 좀 아쉽게 패배를 했는데요. 선거에 나온 이상 이기기 위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 부 예비 후보가 갖고 있는 최대의 장점 뭘까요? 저는 이제 요번에 그런 말들을 좀 했어요. 제 친구들도 그렇고 제 주변의 어르신들한테도 성공의 경험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최근에 기업에서도 실패의 경험이 소중하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저는 그런 실패의 경험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30대 초반까지는 뭐 출세의 가도를 달렸다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성공의 경험과 더불어 30대 후반부터 지금 이제 50이 되었는데 50까지의 실패의 경험은 제가 그 일을 포기하지 않는 한 매우 저에게는 소중한 경험이고 다른 분에게는 없는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여러 도민들과 함께 그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예, 유권자들의 마음을 돌려 세우기 위해서는 후보자가 갖고 있는 컨텐츠가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우리 부 예비 후보가 준비하고 있는 주요 정책 공약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시죠. 아까 제주의 미래를 같이 설계하고 이루어 나가겠다는 다짐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약을 많이 준비하긴 했습니다. 뭐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공약은 제주의 컨텐츠로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1차 산업의 위기가 상시화됐다는 말이 있듯이 1차 산업을 위한 정책 공약도 많이 준비를 했는데 지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 제주 특별자치도 시즌2를 열어가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처음 얘기할 수 있는 건 화해와 상생의 정신이 녹아있는 제주 4.3 사건 특별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 처리하지 못해 자연 폐기가 될 텐데 그것을 다음 국회에서 제가 당선이 된다면 여와 야가 합의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기회가 생깁니다. 저는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내고 싶습니다. 4.3 특별법을 개정하겠다는 저의 의지는 사실은 그 법의 초안을 직접 만든 사람으로서 제주 4.3 사건 특별법에 대한 부채의식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국회의원은 아닙니다만 그게 통과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제 첫 번째 공약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특별자치도 시즌2에서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경쟁력과 우리 제주의 경쟁력입니다. 그걸 위해서는 저는 제2공항이 조속하게 실행 단계로 접어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반대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반대의 의견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는데 그 전환의 그 기초는 단순히 물류의 기지로서의 공항에 한정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청의 이전을 제가 주장했던 것인데 이 도청의 이전을 얘기하면 사람들은 그게 뭐 되겠냐 이렇게 얘기하시죠. 제가 그걸 말씀드린 것은 10년을 내다보고 30년을 내다보는 우리 제주도민의 지혜가 거기에 담겨야 된다는 말씀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는 지금 자치권을 보장하겠다라는 그 정부의 입장과 또 도지사의 그 여러 가지 입장 표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민들은 제주시 자치시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지요. 그거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청이 제주도의 한쪽 구석으로 간다는 그러한 발상이 아니고
제주도 전체가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도청이 이전하고 그 과정에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자치권을 고도로 보장해 주는 것과 연결이 되어야 되며 그와 연결되게 되었을 때 첫 번째 제주시가 그러면 어떻게 구성되어야 되는가의 문제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주시는 교육과 보육 그리고 첨단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중심지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예, 우리 선거라는 게 후보자 개인이 잘나서만도 되는 게 아니고 지지자들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선거 공약도 신선하고 참신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선거판을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전략가들 좀 배치돼야 된다고 좀 보여지는데 그래서 선거를 좀 종합 예술에 좀 비유하기도 하거든요. 우리 보호자님이 갖고 있는 필승 전략 무엇일까요? 저는 집단 지성이 가지고 있는 그 이 명확성과 또 합리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선거에서 제가 3번 선택을 받지 못했지만 그것은 제주도민의 집단 지성의 발현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겸허히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첫 번째 선거에서 낙선했을 때 그 순간 바로 당선된 후보를 찾아가서 축하를 했던 기억을 아마 돌이켜보시면 아마 떠오르실 겁니다. 저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 저의 실패의 경험 그리고 제가 법조인으로서 교육을 받은 것은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굉장히 고도의 트레이닝을 받은 것입니다. 그걸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일할 수 있는 사람, 제주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이라는 판단을 제주도민이 하실 것이고 그 선택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호자님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4번째 도전입니다. 비록 3번의 도전에서는 선택을 받지 못했지만 4번째 도전에서 우리 유권자의 마음을 돌려 세워야 될 텐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유권자들을 위해서 유권자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좀 해주시죠. 네, 도민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아마 도민 여러분들을 짝사랑한 것 같습니다. 짝사랑은 상대방의 사랑을 아직 받지 못했다는 것인데 3번의 낙선이 그 증거이겠죠. 그런데 짝사랑을 하는 사람이 사랑을 포기해버리면 그러면 남는 건 없습니다. 저는 여전히 도민 여러분과 제주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번 4번째 도전을 다시 한 것입니다. 저는 길게 보고 멀리 가고 싶습니다. 이번에 저의 도전은 그런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식구가 있습니다. 땅이 굳어지면 길이 된다. 많이 밟힐수록 좋은 길이 된다. 저는 도민 여러분께 다가가는 좋은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이제 도민 여러분께서 저를 찾아와 주십시오. 제 마음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